원래대로였다면 거의 모든 FA 선수들의 계약이 마무리되고 스프링 캠프가 시작되었어야 할 2월 중순임에도 구단주와 선수 노조가 CBA 협정을 개정하는 합의에 이르지 못해 여전히 락아웃, 리그가 멈춰있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일단 양측은 내셔널리그 지명타자 도입, 퀄리파잉 오퍼를 거절한 선수에 대한 보상픽을 없애는 것에는 동의했지만 최저연봉 인상 수준, 사치세 라인과 그것을 초과했을 때의 페널티, 연봉 조정 이전 선수들에 대한 보너스풀 규모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고 조속히 해결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선수 측이 3년차까지는 최저 연봉을 수령하고 3에서 6년차까지 연봉 조정, 6년차 이후 FA라는 서비스 타임 구조를 유지하겠다는 양보를 했기 때문에 구단주 측에서도 양보를 해서 하루빨리 리그가 재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구단주들이 내놓고 있는 제안을 봤을 때 양보를 할 의향이 조금도 없는 것 같습니다. 과연 제때 개막을 할 수 있을지, 2020년에 이어 또다시 단축 시즌이 진행되는 것은 아닐지 걱정이 많지만 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기다리는 것 외엔 마땅히 없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락아웃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동안 2022 시즌 각 포지션별 베스트 12 선수들을 선정해보고자 합니다. 물론 다양한 스탯이 존재하고 야구를 보는 시각에 따라 선수들의 순위는 달라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 말씀드릴 순위는 2021 시즌 팬그래프 승리 기여도와 집스가 예측한 2022년의 승리 기여도 합을 기준으로 매겨진 것임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승리 기여도의 합이 같은 선수의 경우에는 프로젝션보다는 실제 기록한 작년 시즌의 승리 기여도가 더 높은 선수에게 높은 순위를 부여했습니다. 그럼 우선 포수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10위는 미러키 소속 오마 나바에즈입니다. 미러키로 이적한 이후 프레이밍 수치가 눈에 띄게 발전한 그는 지난 시즌 데뷔 이후 가장 좋은 수비 수치를 기록했고 2할 6푼 6리, 3할 4푼 1리, 0.402의 슬래시 라인과 11개의 홈런을 때려내며 99의 WRC 플러스와 2.8의 팬그래프 승리 기여도를 기록했습니다. 그보다 더 높은 팬그래프 승리 기여도를 기록한 선수는 단 7명에 불과합니다. 전반기에는 3할의 타율과 133의 WRC 플러스를 기록하며 타격에서도 답을 찾아낸 것처럼 보였지만 후반기 극심한 부진에 빠지며 결국 리그 평균 수준의 공격력을 보여주는데 만족해야 했습니다. 집스는 그의 타격이 올해와 크게 변함이 없을 것으로 예측했고 수비 수치가 다시 하락해 지난해보다 1이 줄어든 1.8의 승리 기여도를 기록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아메리칸 패밀리 필드라는 타자 친화구장을 사용하고 있고 120 이상의 WRC 플러스를 기록한 시즌이 있는 나바에즈가 지난 전반기의 모습을 다시 보여주지 말라는 법 또한 없습니다. 번스, 우드러프, 페랄타로 이어지는 강력한 선발 트리오에 데빈 윌리엄스와 조시 헤이더라는 최강의 불펜으로 구성된 미러키의 마운드를 잘 이끌어야 하는 책임까지 가지고 있는 나바에즈가 올 시즌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승리 기여도 합 0.1 차이로 나바에즈를 제치고 9위에 오른 선수는 에인절스의 맥스 스태시입니다. 데뷔한 이후 가장 많은 타석에 들어선 스태시는 2할 4푼 1리의 타율, 3할 2푼 6리의 출루율, 0.416의 장타율과 13개의 홈런, 107의 WRC 플러스로 2.9의 팬그래프 승리 기여도를 쌓았습니다. 단축 시즌이었던 2020년에 WRC 플러스가 130을 넘겼을 만큼 뜨거운 타격을 보여줬던 그는 지난해 전반기까지 뜨거운 타격을 이어갔는데요. 하지만 나바에즈와 마찬가지로 후반기에 방망이가 차갑게 식어버리면서 그 흐름을 끝까지 이어가진 못했습니다. 커리어 내내 좋았던 프레이밍 수치를 유지하면서 수비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준 그는 데뷔 이래 가장 높은 승리 기여도를 기록하는 데 성공했지만 집스는 내년에는 그러한 승리 기여도를 보여주지는 못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집스가 예상한 그의 성적은 2할 2푼 3리의 타율, 3할 4리의 출루율, 0.396의 장타율과 92의 WRC 플러스, 1.8의 승리 기여도입니다. 오타니와 트라웃을 보유하고 있는 에인절스는 올해도 많은 팀의 주목을 받을 것입니다. 과연 그러한 주목 속에서 스탯시도 함께 날아오를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8위에 오른 선수는 8위에 놓기는 다소 아까운 선수인데요. 아무래도 직전 시즌의 승리 기여도와 프로젝션 승리 기여도만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 선수는 바로 시카고 컵스의 윌슨 콘트레라스입니다. 지난해 단축 시즌인 2020년과 거의 유사한 2할 3푼 7리의 타율, 3할 4푼의 출루율, 0.438의 슬래시 라인과 21개의 홈런, 109의 WRC 플러스를 기록하며 2.1의 팬그래프 승리 기여도를 쌓은 그는 기대에 비해 부진한 시즌을 보여줬는데요. 물론 그럼에도 평균 이상의 공격력과 20개 이상의 홈런을 때려내긴 했지만 28.6%의 삼진율은 커리어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10.8%의 볼넷 비율 역시 커리어에서 가장 높았다는 것인데요. 아웃존 수익률과 존 수익률 모두 커리어 평균 이하였기에 나온 결과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타격한 공에 대해서는 결과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출구 속도와 하드힙 비율, 기대 가중 출루율은 모두 리그 상위권으로 이는 올 시즌 콘트레라스가 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충분히 내년 8위가 아닌 탑5를 다툴 수 있는 포수입니다. 다만 집스는 그의 공격력이 올해와 비슷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요. 2할 4푼의 타율, 3할 3푼 9리의 출루율, 0.44의 장타율과 20개의 홈런이 예상 성적입니다. 집스는 오히려 수비에서 더 발전한 모습을 보여줄 것을 기대하고 있고 이 수비를 바탕으로 작년보다 더 높은 2.8의 승리 기여도를 기록할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승 멤버였던 리조, 브라이언트, 바에즈가 모두 떠난 컵스가 콘트레라스를 놓고는 어떤 결정을 내릴지 모르겠지만 FA를 앞두고 있는 콘트레라스는 올해 무엇인가를 보여줘야 할 필요를 강하게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7위 선수는 지난 시즌 내셔널리그 골드글러브 수상자인 마이애미 말린스 소속 제이콥 스탈링스입니다. 데뷔 후 처음으로 100경기 이상에 출전하면서 2할 4푼 6리의 타율, 3할 4푼 5리의 출루율, 0.369의 장타율과 8개의 홈런, 95의 WRC 플러스로 리그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공격력이었지만 21회 디펜시브 런 세이브를 기록하는 훌륭한 수비력으로 2.6의 팬그래프 승리 기여도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겨울 피츠버그와 마이애미 간의 3대1 트레이드로 팀을 옮긴 스탈링스의 올 시즌 성적도 지난 시즌과 유사할 것으로 집스는 보고 있습니다. 2할 4푼 7리의 타율, 3할 2푼의 출루율, 0.363의 장타율과 7개의 홈런으로 90의 WRC 플러스에 여전히 좋은 수비력을 보여주며 올해도 2.6의 승리 기여도를 쌓을 것이란 것이 집스의 예측입니다. 샌디 알칸타라, 트레버 로저스, 파블로 로페즈, 엘리에저 에르난데스, 헤수스 러자르도, 그 외에도 식스토 산체스, 에드워드 카브레라 등 유망한 젊은 선발 투수를 잔뜩 데리고 있는 마이애미가 골드글러브 포수의 합류와 함께 날아오를 수 있을지 기대해보겠습니다. 탑5를 아쉽게 놓친 6위 선수는 오클랜드의 션 머피입니다. 스탈링스가 내셔널리그의 골드글러브 수상자라면 머피는 아메리칸 리그의 골드글러브 수상자인데요. 디펜시브 런세이브는 스탈링스의 절반 수준인 10위지만 머피의 진가는 프레이밍 능력에 있습니다. 2020년보다 발전된 프레이밍 능력을 보여주며 오클랜드의 선발진을 안정시킨 그는 3.3의 팬그래프 승리 기여도를 기록했는데 3 이상의 승리 기여도를 기록한 포수는 머피를 포함해 6명에 불과합니다. 다만 공격에서는 다소 아쉬운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2할 1푼 6리의 타율, 3할 6리의 출루율, 0.405의 장타율에 17개의 홈런, 99의 WRC 플러스로 리그 평균 수준의 성적을 기록하긴 했지만 2020년에 거뒀던 131의 WRC 플러스에는 크게 미치지 못했습니다. 물론 지난 시즌을 앞두고 기흉 수술을 받아 스프링 캠프 합류가 늦어졌던 것이 영향을 미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유망주 시절 훌륭한 수비를 갖춘 올스타급 포수로 평가받던 머피가 정말 올스타 자리를 노리기 위해선 지난 시즌보다 나은 타격을 보여줄 수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집스는 머피의 타격이 올해보다는 소폭 나아지고 수비는 소폭 하락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요. 2할 2푼 8리의 타율, 3할 1푼 4리의 출루율, 0.423의 장타율에 15개의 홈런으로 106의 WRC 플러스와 2.8의 승리 기여도를 기록할 것이라는 게 집스의 예상입니다. 개인적으로 머피는 이보다는 좋은 성적을 기록할 능력이 있는 선수라고 믿는데 20개 이상의 홈런과 3.5 이상의 승리 기여도를 쌓으며 올해보다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 섞인 예측을 조심스럽게 남겨보겠습니다. 하지만 오클랜드의 사정은 좋지 않은데요. 리빌딩으로 팀의 방향을 잡고 있는 그들은 맷 올슨과 맷 채프먼을 트레이드할 것이 유력하고 더 나아가 프랭키 몬타스, 체드 베싯, 션 머네아와 같은 선발 투수들 역시 트레이드 블록에 올려놓았습니다. 과연 머피는 리빌딩 팀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내년엔 탑5 위로 진입할 수 있을지 올 시즌을 기다려보겠습니다. 골드글러브 수상자 2명을 제치고 5위에 오른 선수는 템파베이 레이스의 마이크 주니노입니다. 팬그래프 승리 기여도를 기준으로 보면 본인의 커리어에서 두 번째로 좋은 시즌이고 WRC 플러스를 기준으로 보면 가장 좋은 시즌을 보낸 그의 성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할 1푼 6리의 타율, 0.301의 출루율, 0.559의 장타율과 33개의 홈런, 134의 WRC 플러스와 함께 4.5의 팬그래프 승리 기여도를 기록했는데 지난 시즌 주니노보다 높은 승리 기여도를 기록한 선수는 윌 스미스 단 한 명이고 그 차이도 단 0.1에 불과합니다. 커리어에서 처음으로 30개가 넘는 홈런을 기록한 주니노는 타구의 질 역시도 훌륭했는데 배럴 퍼센트는 100분이 100,
기대 장타율은 90에 이르렀습니다. 문제는 공을 배트에 맞추는 데 약점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35%가 넘는 삼진율을 기록한 그는 헛스윙 비율과 삼진 비율이 리그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집스는 주니노의 성적이 큰 폭으로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할 9푼 8리의 타율, 2할 7푼 3리의 출루율, 0.453의 장타율에 22개의 홈런과 100의 WRC 플러스로 지난 시즌 승리 기여도의 절반 이하인 2.2만을 기록할 것이라 예측했습니다. 이 예상대로라면 주니노는 리그에서 두 번째로 높은 승리 기여도를 기록한 포수에서 11번째 승리 기여도를 기록하는 선수로 떨어지게 됩니다. 과연 주니노는 올해의 성공이 플루크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낼 수 있을까요? 올 시즌을 마치고 FA 시장에 나가게 될 주니노가 올해와 같은 성적을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다면 그에 대한 평가는 확연히 달라질 것입니다. 4위에 오른 선수는 올 시즌 메이저리그에 새로운 역사를 쓴 살바도르 페레스입니다. 48개의 홈런을 때려내며 1970년 조니 벤치가 기록한 45개의 포수 한 시즌 최다 홈런 기록을 새로 쓴 페레즈의 성적은 2할 7푼 3리의 타율, 3할 1푼 6리의 출루율, 0.544의 장타율과 127의 WRC 플러스, 3.4의 팬그래프 승리 기여도입니다. 48개의 홈런은 게레로와 함께 리그 1위였습니다. 장타력이라는 확실한 무기를 가진 그는 약점도 뚜렷합니다. 수비력과 볼넷 비율이 그것입니다. 마이너스 5의 디펜시브 런세이브를 기록한 그는 프레이밍 수치 역시 리그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고 4.2%에 불과한 볼넷 비율은 하위 2%입니다. 그럼에도 살바도르 페레스는 매력적인 선수임이 분명합니다. 출구 속도, 하드힙 비율, 배럴 비율, 기대 가중 출루율, 기대 타율, 기대 장타율 모두 상위권이고 우리는 그가 카프만 스타디움이라는 투수 친화 구장에서 뛰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집스는 다소 의외의 예측을 하고 있는데 2할 6푼의 타율, 3할의 출루율, 6.494의 장타율과 34개의 홈런, 110의 WRC 플러스로 공격은 올해보다 하락하지만 수비 수치의 증가로 올해보다 높은 3.7의 승리 기여도를 기록할 것이라는 건데요. 32살에 접어드는 그의 수비 수치가 어떻게 이렇게 급격하게 좋아질 것이라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옵션 포함 2026년까지 캔자스시티와 계약이 되어 있는 캔자스시티의 안방 마님이 내년에도 준수한 성적을 기록할 것이라는 것 분명해 보입니다. 이제 탑 3입니다. 3위는 지난해 필라델피아와 5년 1억 1,550만 달러의 FA 계약을 맺은 JT 리얼무토 선수입니다. 사실 팬그래프 승리 기여도와 집스 프로젝션 승리 기여도를 더한다는 기준 때문에 3위에 랭크해 있긴 하지만 리얼무토는 충분히 1위라고 해도 무방한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7년부터 5년 동안 21.1의 팬그래프 승리 기여도를 쌓은 리얼무토보다 높은 승리 기여도를 기록한 포수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30대에 접어들었던 그의 지난 시즌 성적은 2할 6푼 3리의 타율, 3할 4푼 3리의 출루율, 0.439의 장타율과 17개의 홈런, 108의 WRC 플러스, 4.4의 팬그래프 승리 기여도입니다. 공수를 겸비하고 스프린트 스피드까지 리그 상위권인 리얼무토는 가장 밸런스가 잡힌 포수입니다. 그러고 보니 지난해 13개의 도루로 커리어 하이였던 12개를 경신하기까지 했습니다. 집스는 31살의 그도 여전히 훌륭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2할 6푼 3리의 타율, 3할 3푼 2리의 출루율, 0.453의 장타율로 출루율은 소폭 하락하고 장타율이 소폭 증가하긴 했지만 WRC 플러스는 108로 올 시즌과 같을 것으로 보고 있고 20개의 홈런과 함께 3.7의 승리 기여도를 쌓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최고의 투수 친화구장 중 한 곳인 론디포 파크를 홈으로 사용하다 타자 친화구장인 시티즌스 뱅크 파크를 홈으로 옮긴 리얼무토는 아직 그 혜택을 받았다고 할 만큼의 성적은 기록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미 훌륭한 리얼무토가 홈구장의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면 한 차원 더 높은 선수로 올라설 수 있을 것입니다. 과연 내년에는 잭 윌러, 에런 놀라, 브라이스 하퍼와 함께 필리스를 이끌 수 있을지 주목해보겠습니다. 아쉽게 1위를 놓치고 2위를 차지한 선수는 시카고 화이트삭스의 야스마니 그랜달입니다. 4년 7,300만 달러 계약의 두 번째 시즌을 마무리한 그랜달은 굉장히 흥미로운 시즌을 만들어냈는데요. 타율은 2할 4푼에 머물렀지만 4할 2푼에 달하는 출루율과 0.520의 장타율로 0.9가 넘는 OPS를 기록하며 159의 WRC 플러스와 3.7의 팬그래프 승리 기여도를 쌓는 데 성공했습니다. 볼넷 비율 23.2%는 그의 커리어 최고 기록이자 리그 최상위권에 속합니다. 단축 시즌을 제외하면 5시즌 연속으로 20개 이상의 홈런을 때려낸 그는 훌륭한 펀치력도 가지고 있는 타자입니다. 다만 지난 시즌에는 그의 또 한 가지 무기였던 수비력과 프레이밍 수치는 좋지 못했는데요.
샌디에고에서 다저스로 이적한 후 처음으로 디펜시브 런세이브가 음수로 떨어졌습니다. 프레이밍 수치 역시 소폭 하락했는데요. 다만 집스는 그랜달이 올해 다시 떨어진 수비 수치를 회복해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타격 성적 역시 올해만큼은 아니더라도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집스가 예상한 그랜달의 내년 시즌 성적은 2할 3푼 5리의 타율, 3할 7푼 3리의 출루율, 0.464의 장타율과 23개의 홈런, 132의 WRC 플러스, 4.6의 승리 기여도입니다. 지난 5년간 팬그래프 승리 기여도를 가장 많이 쌓은 포수가 리얼무토라면 샌디에고에서 다저스로 팀을 옮긴 2015년 이후 7년간 가장 많은 승리 기여도를 쌓은 포수는 30.3을 기록한 그랜달입니다. 그만큼 그의 존재감은 엄청납니다. 그리고 올해 아메리칸 리그 중부지구 1위를 기록할 것이 유력하고 이제는 포스트시즌에서의 결과가 필요한 화이트삭스에게는 그랜달의 활약이 절실합니다. 2015년 이후 7년 연속으로 포스트시즌에 진출했지만 우승 반지가 없는 그랜달도 이제 정규 시즌을 넘어 포스트시즌에서도 그 활약을 보여줘야만 할 것입니다. 과연 올해 그들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흥미롭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망의 1위만이 남아있습니다. 2위 그랜달을 승리 기여도 합 1차이로 제치고 1위에 오른 선수는 그랜달이 떠난 자리에서 포수 마스크를 쓰고 있는 다저스의 윌 스미스입니다. 올해 데뷔 4년차를 맞는 스미스는 마이너 시절에는 이 정도까지 활약해줄 것으로 기대받던 선수는 아니었는데요. 2017년 타격 폼의 변화를 준 뒤 파워를 높이는 데 성공했고 메이저리그로 콜업되고 나서 솔리드한 타격과 준수한 수비력을 보여주며 본인의 자리를 꿰차는 데 성공했습니다. 마이너 시절 더 높은 평가를 받았던 키버트 루이즈는 스미스에게 밀렸고 지난 시즌 맥스 슈어저와 트레이 터너를 받아오는 대신 내준 유망주 4명 중 1명이 되어 워싱턴으로 팀을 옮겼습니다. 스미스의 성적을 보면 다저스의 선택이 납득 가능한데요. 지난 시즌 2할 5푼 8리의 타율, 3할 6푼 5리의 출루율, 0.495의 장타율과 25개의 홈런, 130의 WRC 플러스를 기록했고 단축 시즌 마이너스로 떨어졌던 디펜시브 런세이브도 5로 회복하며 포수 중 가장 높은 4.6의 승리 기여도를 쌓는 데 성공했습니다. 집스 역시 올해도 지난 시즌의 활약을 이어갈 것으로 봤는데요. 2할 5푼 6리의 타율, 3할 5푼 5리의 출루율, 0.515의 장타율과 27개의 홈런, 132의 WRC 플러스, 4.7의 승리 기여도는 올해 거둔 성적과 거의 유사합니다. 만약 집스의 프로젝션대로 시즌이 끝난다면 내년에도 리그에서 가장 높은 승리 기여도를 기록할 포수는 윌 스미스일 것입니다. 스탯캐스트 상으로도 그의 성적이 훌륭함을 확인할 수 있는데 출구 속도와 하드입 비율, 배럴 타구 비율, 기대 가중 출루율 모두 리그 상위권이고 프레이밍 수치 역시 훌륭합니다. 슈어저와 시거가 팀을 떠났고 커쇼와 젠슨이 아직 FA 상태인 다저스는 만약 락아웃이 끝난 후 추가 보강을 하지 않는다면 지난 시즌보다 전력이 약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강력한 우승 후보임은 부정할 수 없지만 지난해 2013년부터 이어오던 8년 연속 지구 1위 자리를 샌프란시스코에게 빼앗겼고 샌디에고 역시 만만치 않은 전력으로 다저스에게 도전해오는 상황에서 윌 스미스의 활약은 필수적입니다. 내셔널리그에도 지명타자가 도입되며 그 혜택을 어느 정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스미스는 과연 올해 30개 이상의 홈런을 기록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내년에도 팬그래프 승리 기여도 1위 자리에 오를 수 있을까요? 다가올 시즌에 그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포수 포지션 탑 10이었습니다. 아무래도 팬그래프 승리 기여도와 집스 프로젝션 승리 기여도의 합으로만 계산하다 보니 여러분들의 의견과는 조금은 다른 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께서도 각자의 기준으로 순위를 매겨보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애들리 러치먼, 조이 바트, 키버트 루이즈 같은 포수 유망주들은 올해부터 팬들에게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 외에도 가브리엘 모레노, 프란시스코 알바레스, 디에고 카르타야, 타일러 소더스트롬, MJ 멜렌데즈 등 상위권 랭킹의 유망주들 중 유난히 포수가 많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과연 올 시즌, 더 나아가 5년 후에는 또 어떤 선수들이 최고의 포수 자리를 놓고 경쟁을 하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그럼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근시일 내에 일루수 탑10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